시간입니다. 오늘의 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라고 하면은 영화 Parasite, 기생충의 한 장면을 생각이 납니다. 그 이성균 씨 가족들이 원래 나가서 캠핑을 하기로 했는데 일찍 들어오죠. 그래서 송강호 패밀리가 그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성균 씨 가족이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습니다. 파티는 파티인데 뭔가 불안한 파티. 이번 주에 마음은 송강호 배우의 대배우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이제 제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.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수요일날 FOMC 미팅을 해서 중앙 연준이 대략적으로 0.25%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99% 시장은 믿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상황에서 수요일날 만약에 0.25%를 올리면서 파월이 또 한 차례 올릴지는 더 올릴지는 두고 봐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크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장이 안 좋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.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만 이미 지금 마켓에서는 오늘 S&P 500 기준으로 해서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가 조금씩 올라갔는데 가장 많이 올라온 것을 순서대로 정하니까 리스크가 높은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. 특히 전기자동차 관련, 그 다음에 은행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 이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. 그래서 좀 더 불안한 게 큰 것 같아요. 시장을 잠식시킬 수 있는 네 가지 변동성, 네 가지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, 첫 번째는 연준이 이번 발표를 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QT에 있죠. 퀀티티브 타이트닝을 하고 있습니다. 시중에 있는 캐시를 계속 줄이는 거죠.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내려간다는 라고 판단하는 것은 연준이 좀 더 긍정적으로 태도가 바뀐 것이 불과 4주에서 6주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장기적으로 내려갈 것이냐 안 내려갈 것이냐 이런 시그널들은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한 분기 정도 사실 지나봐야 압니다. 근데 지금 연준에서 만약에 한 차례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잡힌다고 보지만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첫 번째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고, 두 번째는 확실히 잡았는데 이게 디플레이션이 되어버려서 사실 디맨드 사이드까지 요즘 미국 사람들이 펑펑 쓰고 있죠. 7월달이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도 늘어나고 막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걸려서 사실 경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 떨어진다면, 경기가 하락하면은 좀 더 큰 문제가 더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리스크가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. 그 연준의 정책은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나타납니다. 1년, 2년 있다가 나타나요. 그래서 파월의 평가는 지금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1, 2년 지나서 그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나서 아마 최종적으로 역사의 기록이 될 겁니다. 근데 이게 실수냐 아니냐, 어떤 부분은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게 크리티컬 에러냐 아니냐, 이 차이거든요. 작은 실수는 돌이킬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큰 실수다라면 돌이킬 수 없는 미국의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거시적 경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번 연준의 수요일 날 있을 금리의 또 한 차례 인상은
지금 현재 뭐 마켓에서는 소프트 랜딩 하고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이게 하드 랜딩 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. 다시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는 거죠. 인플레이션은 잡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이 하드 랜딩입니다. 다시 해서 인플레이션만 잡고 초가상간 다 불태우는 거죠. 그게 이제 하드 랜딩이거든요.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데, 다시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. 이번 주에도 또 끝나고 나서 목요일 날 금요일쯤에 미국 GDP 예상치가 나왔는데 한 1.7%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번 분기는 그런데 3, 4분기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게 하드 랜딩입니다. 소프트 랜딩은 0몇 프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가는 거예요. 다음 분기가. 근데 하드 랜딩은 다음 분기에 마이너스 맺죠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를 뭐 고치고 뭐 팔고 나오라 이런 뭐 폭락장이 온다 이런 뜻은 아니고, 우리가 이 어떤 리스크 관리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장기적인 리스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주가 굉장히 그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시점이 왔다 이거죠. 구글,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, 그 다음에 이제 메타가 실적이 발표했는데 예상 실적을 상회할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입니다. 그렇게 기관에서 그 말을 하는, 그렇게 예상 실적이 그렇게 될 것이다, 상회할 것이다라고 보이는 시각들이 높아요. 그게 지금 파티는 시작되고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. 그게 이제 패러사이트의 한 장면이 떠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런 거입니다.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냐. 뭐 저라면은 폴폴리오를 조정을 어떻게 할까 좀 더 보수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중소형 기술주보다는 좀 줄이고 대형 기술주로 갈아타는 거죠. 예를 들면 구글입니다. 구글은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 사라 이런 뜻은 아니라,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조금 더 동원해서 현금을 가지고 만약에 시장 상황이 좀 바뀐다 했을 때 그때 조금 더 우리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돌다리로 두들겨 본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,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한 심리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 리스크를 대처를 해야 합니다. 저희는 대처는 어떻게 하느냐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목요일날 말씀을 좀 더 드릴까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의 장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, 이게 내일 0.25%가 올라가는 것이 시장이 이미 계산이 된 건지, 아니면은 알고는 있지만 이 계산이 0.25 올라가면서 연준이 뭐라고 발언하느냐, 이거 안 잡히면 더 하드하게 하겠다, 좀 더 올리겠다, 이렇게 발언할 경우 또 시장에 또 엄청난 또 큰 위기가 만들 수가 있는 거고,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도 모른다, 까봐야 한다, 하나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, 점점 그런 상황이 참 굉장히 이번 주는 어렵다,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하자, 폴폴리오를 조정할 때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, 하여튼 아마 수요일날 되면 뭔가 좀 더 확실하게 되겠죠.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되길 바라고, 폭락장이 안 오기를 바라지만 30% 40% 빠진다는 것은 아니고, 약간의 변동성,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변동성이 크게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 염두해 주시고, 그때 이제 펀더멘털이 강한 것을 좀 더 주워 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, 이번 주는 굉장히 제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주입니다. 또 정규 방송 때